의무에서도 약한 의무, 조언에서도 약한 조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약간 의무에 좀 가깝죠. 조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가장 센 조언은 뭘까요? 여러분들 had better 들어보셨어요? 19강 오늘은 조동사 should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조동사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근한 그런 조동사가 될 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동사 should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집합 기억나세요? 집합? 집합을 보면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집합이 겹쳤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그 중간에 교집합이 생기죠. A의 성격도 있고 B의 성격도 있는 거. 그 교집합 안에 이제부터 should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should는요. 양쪽의 의미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should 그러면 의무, 뭐뭐 해야 한다, 의무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도 should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의무하고 조언은 다르죠, 그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의무고, 조언은 야, 뭐뭐 좀 해, 뭐뭐 하는 게 나아.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조언입니다. 그 두 개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게 should예요. 의무에서도 약한 의무, 조언에서도 약한 조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의 뜻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9강, 20강에 걸쳐서 should를 기점으로 조언을 나타내는 조동사 쭉 점차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점차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개념을 딱 정리를 해 두시고 오늘 강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should도 조동사니까요. should의 위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주어와 서술어, 비동사, 일반 동사 사이에 should를 넣으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should. 요게 사실은 과거형이에요. shall이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인데요. 그냥 씁니다. 과거의 개념 없이 그냥 써요. 그거를 좀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저희가 다음에 과거 완료 이런 시제를 공부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조동사로 쓰이는 should는 과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쓰는 should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문장 순서가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서술어. 자, 그러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통해서 should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m careful. 나는 굉장히 조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should를 넣어볼게요. should를 넣어볼게요. I should. 그렇죠. 비동사로 바뀌죠. 비동사의 원형. I should be careful.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조심해야 한다. 이거는 약간 의무에 좀 가깝죠. 나는 조심하는 게 좋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조언하는 건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1인칭 주어일 때는 의무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인칭 주어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You are nice to her. Be nice to. 그럼 누구누구에게 잘해주다라는 뜻입니다. You are nice to her. 너 그녀에게 되게 잘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should를 넣어볼게요. You should be nice to her. 너 그녀에게 잘해줘야 돼. 가만 문장을 보면 약간 약한 의무의 의미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조언해주는 의미도 섞어 들어가 있죠. 양쪽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안 해도 그만이야. 안 해도 법적인 제재나 이런 건 없어. 그녀한테 잘하지 않았다고 막 그 사람을 법적으로 소송하고 막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 의무 또는 워낙에 의무의 개념이 약하다 보니까 조언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집합처럼 양쪽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비동사가 오건 일반 동사가 오건 주어가 1인칭일 때는 의무로 해석해 주는 것이 좀 적당하다. 그렇죠? 내가 나한테 조언해 주는 건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개념만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개념만 좀 알아두시고 끝내기 전에 조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체를 좀 알려드릴게요. 조언에 관련된 조동사를 차근차근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낮은 개념 should, 도덕적 조언, 부드러운 충고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hould보다 좀 더 강한 조언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ought to, ought to, ought to. 발음 잘하세요? ought to인데요. tt 뭉치죠? ought to. 이것도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두시는데 그렇게 해두지 마시고요. 거기 이제 163페이지 표에 나온 것처럼 꼭 뭐뭐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두세요. ought to. 의무보다는 조언이나 충고에 좀 가까운 그러한 조동사입니다. should보다 좀 더 강한 조언이에요. 그 순서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실생활에서 회화에서는 거의 잘 안 써요. 많이 안 쓰니까 참고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오케이. 마지막. 그럼 가장 센 조언은 뭘까요? 가장 센 조언. 여러분들 had better 들어보셨어요?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거 뭐뭐 하는 게 낫다. 한국말로 해석하면 굉장히 좀 약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had better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강한 충고입니다. 너 이거 하는 게 나아. 안 하잖아? 너 알아서 해. 그 이후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나 책임 못 져. 약간 이런 의미가 had better예요. 충고한 대로 하지 않으면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강한 충고가 had better입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우리가 A집합에 관련된 조동사는 했습니다. 그죠?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should, 조언, 그거보다 좀 센 단계가 ought to, 꼭 해라 이런 의미. 그 다음 그거보다 좀 더 센 충고가 had better.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 잠깐 넣어서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 수거 quit smoking 한번 했었죠? 담배 끊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충고를 나타내는 조동사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You should quit smoking. 너 담배 좀 끊어. 약간 의무도 있고 조언의 개념도 있습니다. 좀 세게 조언을 해볼까요? You ought to quit smoking. 너 꼭 담배 끊어. 약간 개념 알겠죠? 이거보다 더 센 거. 회화에서 많이 쓰는 거. You had better quit smoking. 너 담배 끊는 게 좋을걸? 그렇지 않으면 너 완전히 곤란해질 거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표현이 had better.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리되셨어요? 자, 오늘 should 조동사를 공부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should는 양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주어 혹은 의무 둘 다 해당이 된다. 교집합에 해당되는 게 should. 이 조동사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 둡시다.